주식 재미삼아 하지 마라.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 자, 이러한 내용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지 못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자, 이 방송이요, 밤 12시 또 재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2시 그리고 또 저녁 10시에도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저 내용을요, 아주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쭉 계속 반복해서 저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어떤 시황에 대한 것은 이제 노코멘트고요. 공부합시다.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내용이, 하고 싶은 말은요. 너무너무 넘치는데 시간은 또 한정되어 있어서 바로 그냥 인터벌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나이퍼 매매라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대마이평이 되겠어요. 예, 대마이평. 어떤 이제 기준에 맞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타겟, 포인트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내일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내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캔들에다가, 자, 일단 2분의 1, 즉 이 캔들의 2분의 1을 반으로 딱 가르고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을 지금 보시다시피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지금 라인을 거는 자리는요, 이 캔들의 종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과 상단에 빨간색 점선을 제가 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종가로부터 파란색 점선은요, 3%가 되겠고요. 종가로부터 빨간색 점선은요,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나이퍼 타겟 매매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좀 달라졌다고 그랬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실 거 없습니다. 예. 자, 근심걱정, 세상 근심걱정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갈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재무제표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주어진 1시간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편하게 또 갑니다. 자, 밑에 거래량 보실까요? 밑에 거래량 보면요, 거래량도 같습니다. 거래량도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요, 엄청난 거래량, 즉 지수, 거래량 20 지수 이평선 한 3배수 이상이 주가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캔들은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시가로부터 종가 자체도 그렇고요, 고가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장대 양봉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갑자기 캔들이 단봉이었다가 긴 장자죠. 장대 양봉 퍼센트가 시가로부터 높게 형성이 되고, 거래량 또한 없다가 갑자기 큰 거래량이 돌출될 때, 그러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라인의 중심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대마이평이라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라인은 이렇게 2분의 1과 3등분해서 라인 선을 거눌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표식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쪽에 가보면요, 이쪽에 1선. 자, 색을요. 얘가 1선이 되겠고요. 얘가 2선, 얘가 3선, 그리고 4선, 5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5선은요, 종가로부터 퍼센트가 3%, 종가로부터 퍼센트가 3% 위치인데, 즉, 내일 내가 매매를 할 때에 퍼센트가 3%에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매수를 하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2.9%는 상관이 없습니다. 2.99%까지는 상관이 없으나 시가 자체가 3%를 형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매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제가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1선, 즉 1선, 제가 손을 쓱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1선.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자, O 라인 바로 밑 3% 이하 2.9%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나 그 상단 3% 이상과 그리고 1선 이하로 시가가 형성되면 아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타겟. 가장 중요한 건 타겟. 이 타겟 안에 일단은 시가가 형성되면요. 그때는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그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날 시가가 일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퍼센트, 즉 몇 퍼센트? 그렇죠. 3%. 네, 3%. 자, 일단은요, 목표가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목표가가 일단은 3%. 5천만 원이면 150이고요. 1억이면 300만 원. 3% 목표가를 정해놓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3%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튿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되던 시가가 위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매수는 가능합니다만 이 위치가 된다라고 그러면 얘는요. 내가 지금 한 5% 이 시가로부터 그죠? 이 시가로부터 이 시가까지 계산을 하면요. 요거는 퍼센트가 약 5% 진행된 겁니다. 내가 목표가는 3%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죠. 매도를 했더니 3일째 되던 날 또 시가가 형성이 잘 되면서 올라가더라. 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지금 매수일까요? 매수가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아닙니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확하게 1.6초 지났습니다. 1.6초가 지난 다음에 시가가 위에서 시작하니까 이건 3%를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절대 이 종목은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얘는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아시겠죠? 네. 음봉의 시가를 밑으로 하단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제 금방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차이가 크죠. 얘는 이제 양봉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을 보는 순간, 쟤는 매수하면 안 되죠. 라고 금방 나오지만 얘는 지금 보더라도 자꾸 밑에가 시가였으면 이라는 생각을 자꾸 상상을 하게 되죠. 이 종목은 시작에서 밑으로 바로 인해 내려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떨까요? 이 친구는 그렇죠. 금방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에 있던, 즉, 이 친구와 그리고 이 친구. 시가가 일선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어떤 기준과 원칙의 목표 어떤 포인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내 소중한 돈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매수입니까? 얘도 같은 이야기죠. 시가가 일선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매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듯이 이와 같은 모습. 자, 시가와 시가, 양봉의 시가와 음봉의 시가를 잘 눈으로 익히시고 1선에서 5선 밑에 2.99% 어제 종가로부터 시가가 형성되면 저 자리가 나는 강력한 매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다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자, 그림을 한번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 종목은요, 어제입니다. 2019년 어제 10월 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시가가 1.36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가가 2.27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바로 이내 23.64%까지 올라간 다음에 종가가 9.09에 끝났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거래량은 560만 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종가가 12,000원짜리입니다.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짜리의 돈덩어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 딱 걸려버린 거죠. 이 부분이 저는요, 보입니다. 예,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대마 2평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보시는 이 기둥은요, 바로 대마 2평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캔들 자체가 그렇죠. 종가는 7%여야 되고 고가는 14%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단 부분은 동적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런데요, 소장님, 네, 얘가 이상해요. 뭐가요? 상한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기 이전에 얘를 보더라도요, 이평선 보면요, 지수 2평 20선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서 캔들이 이렇게 30%를 도달하는 이렇게 상한가 긴 장대 양봉을 만든 건요, 요거는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뭐가 윗꼬리 고점이라고 하는 윗꼬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3714 나와야 2856이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알리코 제약이 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하나 타겟이 되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리코 제약이니까 제약회사겠죠.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요, 특별한 날에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예고해 드린 게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회사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주주 구분을 보면요, 저쪽에 이 항구의 13인 그래서요 50.67% 이렇게 돼 있죠. 50.6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10% 이상, 그리고 5% 이상 주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밑에는 의미 없고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밑에는 의미 없고요. 최대 주주라는 겁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50%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최대 주주 지분이, 잘 들으세요, 여기다 쓸게, 20% 이하가 되는 이런 종목은 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 한번요. 최대 주주 지분이 20% 이하의 종목은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50%가 이렇게 올랐어요. 50%가 올랐어요. 무슨 종목이라고요? 이 종목은요, 바로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저는 알리코 제약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저는 오로지 모든 종목 하나하나가 그저 내 돈 버는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잠깐 칠판을 좀 열 겁니다. 까만 바탕에 흰 글씨 분필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해 드릴 게 있으니까 이 방송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칠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칠판이에요, 칠판. 예, 칠판이에요. 이거는요, 칠판이에요, 칠판. 예, 칠판입니다. 자, 이제 바탕이 검정색이니까 언뜻 보면요, 화면이 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예, 최고의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데리 TV는. 예,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전자칠판을 사용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잘 볼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로 이렇게, 가내공업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잘 모르시잖아요. 재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간단한 기본 상식 정도는, 알고, 좀 이렇게, 어떤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이제 요즘 또, 붕어빵 틀이 이제,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요, 사실상 이 정도는 알고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주식을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볼 때, 하물며 붕어빵 장사도, 하물며 삼겹살집 주인도 이 정도는 알고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삼겹살집이든 붕어빵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상장된 종목이라고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붕어빵 장사나 삼겹살집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때는 어떤 상황인지 상태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장사가 잘 되는지 겉으로 보는 거와 속에 실제 내면적인 재무제표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 건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알고 또 그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리코 제약을 지금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는 건데요.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제 얘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 오케이. 자, 땡큐. 자, 고맙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제가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 매출액. 예,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여러분, 매출액이 내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요. 오늘 총 매출액이 삼겹살집을 하는데 매출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그래요. 100만 원. 오, 대단해요. 그죠? 100만 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이쪽에 쓸게요. 자, 다시 한번요. 매출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매출액. 가끔 TV 방송 보더라도요. 오늘 100만 원. 자, 오늘 매출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을 하는데 매출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삼겹살집이니까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나와야 돼요. 원가. 그러니까 삼겹살 매출 100만 원에서 빼야 되는 게 있어요. 삼겹살 고깃값, 상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빼야죠. 그죠? 상추, 쌈장, 이런 거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좀 이쪽에다 좀 기르니까. 그걸요.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매출액의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3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매출 원가가 30만 원이면 100만 원에 70만 원이 남는다? 그런 장사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삼겹살집, 너도 나도 커피숍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좋다. 매출 원가가 50만 원이라고 치자. 크게 잡은 거예요. 50만 원이면 솔직히 지금 썩은 고기 파는 거죠. 그잖아요. 사실 마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괜히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막 승질내고 상추 빨리 달라고 제초하지 말라고요. 예? 제초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먹고 맛이 없으면 나가서 네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엄마하고 얘기해. 그 집 같은 맛이 없어. 이래야지. 주인한테 대놓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주인한테 면상에다 대놓고 음식 너무 맛없어요 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세상 말로 싸가지 없다 이러는 거죠. 잡아요.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를 빼줘야죠. 그죠? 빼주면 50만 원이에요. 그죠? 빼주면 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 빼면 50만 원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매출 그죠? 총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팔았어.
그럼 여기도 이제 그 붕어빵 안에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팥 들어가고 뭐 밀가루 들어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뺀 거예요, 이게. 그걸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래. 그래도 100만 원 매출해서 50만 원이면 벌었네. 아니. 노.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이 50만 원이 내 돈이 아니에요. 얘를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라고 있어요. 판매 관리비. 그걸 줄여서 판관비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요. 58평짜리 식당을 하나 운영하잖아요. 그럼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 나오는지는 아세요? 200만 원 나옵니다. 58평짜리 식당 하나 하는데도요. 전기세, 수도세가 200만 원 나와요.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경의 자세로 가세요. 식당 가실 때는. 선생님 왜 그러시지? 예, 우리 어머님이 삼겹살집 한다고 해. 자, 보세요. 여기서 매출 총이익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판매 관리비. 그래서 판관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에서 들어가는 건 사실 임금이에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OECD 평균이 70%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70%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전기세 나가고 물세 나가고 수세 나가고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전담비 나가고 어쨌든 그러면 50만 원에서요. 판관비를 제했더니 판관비가 30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판관비가 30만 원이야? 오케이. 그럼 얼마야? 이제 얘를 뺀 거니까 그래 이제 20만 원 남은 거예요. 20만 원.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얘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거를 다 같이 영업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떤 종목 하는데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이게 플러스면 상관없어요. 흑자, 검정색 플러스면 상관없는데 이게 적자잖아요. 이게 적자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애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개잡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에 여러분들이 차트가 이뻐 그러고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무식한 건 용감한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건 그냥 무식한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TV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출액, 영업이익, 장부에서. 이게 TV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님들이. 장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출액, 영업이익.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죠? 당기순이익까지는 소용없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2018년도 적자였어. 20억이. 그러면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나왔잖아요. 분기별로 4쿼터. 근데 얘가 흑자였다. 라고 하면 또 그건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사를 하시더라도 이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봤더니 한 달 내내 2달, 3달, 4달, 5달 손익분기점 이거 언제쯤 나올까 계산해보고 손도 거보고요. 그렇게 장사를 하셔야지. 폼생폼사가 아니에요, 사업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아요. 내 소중한 돈을 어떤 종목에 매수할 때에는 아니면 혹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소위 재무제표가 이런 이제 엉망인 상태라고 그러면 내일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요. 고마워요. 아, 그래요. 훌륭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워놔 줄게요. 예, 칠판 기가 막혀요. 자,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저하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아요. 아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금 더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딱 봤더니, 야, 이 회사 뭐야? 알리쿠 제약이요? 그래요. 야, 여기 뭐래? 뭐 이항구에 13일이에요. 밑에는 뭐야? 아실 거 없어.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시 합산이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최대 주주라고 써 있어. 무엇이가? 여기 최대 주주. 이게 몇 퍼센트? 50.67%야. 오케이. 뭐라고 그랬어? 성 소장이 20% 이하는 하지 말래. 그런데 얘는 합격이야. 일단 합격이야. 오케이, 됐어. 왜? 아까 봤듯이 이렇게 긴 장대 양봉 나오고 거리량이 지수 22평선 세배수가 튀어 올라왔고 대마이평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넌 누구냐 하고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합격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합격입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합격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한번 쭉 펼쳐볼게요. 그래요. 복잡해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들리 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요거를요, 최대한 좀 약간 얇게 잘 보세요. 저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써있지. 이야,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 여기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돼 있죠. 근데 뭐라 했어요? 매출액의 매출 원가 빼, 그러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관비 빼, 영업이익 산출하는데 매출 총이익에서 인건비가 70%요. OECD 평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70년대는 10몇 %밖에 안 됐어. 그때 떼먹은 거 지금 다 돌려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대기업 충수한테. 자, 고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잘 보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본다고요. 영업이익이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써있죠? 검정색 써있죠? 이거를 흑자라고 그래. 검은흑자. 그죠? 2016년도에는 이제 43억 원, 17년도에는 89억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는 이제 74억 원. 이제 직전 연 대비 뭐 매출액이 늘었느니, 뭐 영업이익이 줄었느니, 늘었느니. 자, 쓸데없는 소리예요. 결론. 이게 검정색이요? 뭔 색이요? 흑색이에요. 그럼 흑자요. 무슨 색이요? 빨간색이요. 그걸 적자라고 그래. 붉을 적자. 됐죠? 흑자와 적자는, 적자는 알아요. 우리 늘 쓰는 말이잖아요.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요즘 계속 적자야 이러지. 요즘 나 계속 흑자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없잖아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 색이면 돼요. 무슨 색? 검정색. 자, 매출액 영업이익에 의미 없어요. 요거 검정색이면 돼요. 요게 애뉴얼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년 그 얘기예요. 년. 몇 년? 16년, 17년, 18년, 19년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네 쿼터 이렇게 써있어요. 네 쿼터. 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 겨울, 스포츠 경기, 우리, 프로농구 있습니다. 그죠? 1쿼터에서 4쿼터까지 되죠. 그죠? 선진국은 이제 학기가 4학기, 4학기죠? 똑같은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 얘기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3, 6, 9, 12 이렇게 됐잖아요. 3, 6, 9, 3, 6, 9. 예, 1년을 3개월씩 4조각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2019년 3 이거는요. 1분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여기 4쿼터 이거 분기요. 분기. 이거를 분기라고 그러고 이걸 연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냐. 왜 굳이 애니월 4쿼터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2019년 이게 3 1분기게 2분기요. 그러면 얘 영업이익을 보라고 영업이익을. 흑자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이게 한 달 보름 후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9월 달까지는 11월 중순에 나온다고. 그럼 차트 이미 반영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부를 보고 매매를 한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결론 다 쓸데없는 얘기다. 끝. 자, 여기서는 이제 흑자니까 이게 괜찮죠? 이해 가셨어요?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분이 50% 되고, 이게 흑자니까 합격이죠. 됐어요, 합격. 자, 그냥 두 번째 이제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다른 거 보지 마요. 여기, 이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는데, 유보율. 자, 부채 비율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아니, 무슨 회사가, 아니, 우리나라가 중진국이고, 그죠? 야, 그런 나라가 어떻게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될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유보율이 한 2000% 정도는 돼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죠. 부채 비율 유보를 보니까 16년도에는요, 200%였어요. 오 마이 갓!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189%였어요. 제가 뭐라고요? 150%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그런데요, 2018년도에 욕할 뻔했어요. 2018년도에 이게 79%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150% 이하로 확 줄어버렸네. 어머, 이렇게 줄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게 있네. 뭐를? 이 상단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스냅샷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상단에 보면요, 재무제표 있어요. 세 번째 재무제표를 쿡 눌러보는 거예요. 쿡. 자, 쿡 눌러봤어요. 다시 한번요. 요거 재무제표를 누르면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봐요. 자, 16년 부채비율 200%, 그 다음에 17년 189%, 나가리. 자, 150% 이하여야 되잖아. 저 지금 욕할 뻔했어요. 그죠? 그러네. 자, 얘가 그게 정상이야, 얘가.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는 거, 얘를 지금 돌려보니까요. 얘가 지금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 안정성 지표. 다시 한번. 그래요.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 안정성 지표에 여기 이제 유증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비율이라고 있어. 예전에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빨간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어. 이거 빨간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옛날에 이렇게 해서 FN 가이드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었거든. 이래야, 그죠. 유등비율은 뭐,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을 유등비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제가 이게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해보세요. 빨간색이 이만큼 높거든요. 그럼 뭐가 많은 거예요?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는요, 진짜 무슨 3억짜리 어음 못 갚아서 부도 나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지금 뭐 15년도는 뭐 볼 거 없고요. 자, 15년도까지는 여러분들 보실 거 없고, 제가, 보실 거고, 자, 16년도, 17년도 아까 보셨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이 몇 퍼센트?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바꿔놨잖아요. 70 몇 %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가? 유등 비율이 1년 안에 현금화 준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비율보다, 부채보다, 많다.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얘가. 미안해. 그래서 알리코제야. 그래서 어제, 제 표현대로 하면, 걸려든 거예요. 미안해요. 걸려든 거예요. 그래. 잘 걸려들었어. 그래요. 여기까지 보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부채 비율 유보율까지 여러분들 이해 가셨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BPS라는 겁니다. BPS. 예, BPS입니다. BPS. 이때 보세요. 이 BPS가 이게 BPS가 뭐냐면, 이게 청산 가치예요. 청산 가치. 예, 청산 가치가 BPS.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삼겹살집을 운영하다가,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왜? 커피숍을 열었는데 옆에서 또 커피 전문점이 또 열렸어. 그러더니 그 집에서 일주일간 공짜 이라는 거야. 아니 뭐 일주일간 아메리카노 아이스 예를 들어서 톨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500원 이렇게 하면 직장인들이 다 그리 가잖아요. 일주일은 이제 참을 수가 있죠.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정상 가격 되니까 나도 되겠지. 옆에 같은 또 업종으로서 참아줄 수가 있지. 그런데 바로 이제 또 이쪽 옆에 이제 왼쪽에서 오픈했는데 여기서 일주일 끝나니까 또 오른쪽에서 또 커피 전문점이 또 생겼네. 근데 거기는 또 보름간 무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 집도 먹고 살아야지. 어차피 오픈했으니까 커피 맛 시음해야 되니까 라고 참았어요.
그러더니 뒷집에도 그러고 앞집에도 그렇고 그 통이 한 라인 통이요. 커피 전문점만 200개야. 근데 200개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내내 보면요. 나는 커피를 한 잔도 못 팔고 그 일대가 다 공짜 커피를 팔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때려칠래. 안 해. 그랬을 때 네가 커피 전문점 차릴 때 얼마 들었어? 3억 들었어. 보증금 1억에 월 200. 그리고 2억은 뭐 인테리어 비용 이것저것 가맹비 뭐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그만두면 그 돈을 찾아요? 못 찾죠. 보증금 월세 밀린 거 주고 거기 이제 뭐 일하는 저 종업원 월급 뭐 이거 밀린 거 주고 이것저것 하고 그죠. 그럼 인테리어 한 거는 어떻게 돼요? 그 고물이죠. 다 3억 들어 정리했더니 1억 2천 남았더라. 이걸 청산가치라고 그래. 이거를 유식한 말로 BPS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상장했잖아. 주식을 발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를 계산했을 때 발행한 주식수 한 주당 얼마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요? 그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 알리코제약 너 이름이 뭐요? 예, 저 6515입니다. 아니야. 이쪽이 가깝겠죠. 자, 2019년 6월 이게 가깝겠죠. 얘는 2018년 12월 달에 대한 마감이지만 2019년 6월이라는 거는 2분기잖아요. 제일 가깝게 내가 볼 수 있는 제일 최근 그죠? 예,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래요? 7,000원이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한 얘기 있죠. BPS 대비 몇 배? 2배. 원래는 2.5배거든요. 2배. 7,000원에 2배. 7,000원에 2배는 그렇죠. 14,000원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맞추시네요. 14,000원이에요. 그럼 얘는 목표가는 14,000원. 얘는 14,000원. 그러나 우리는 14,000원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거 보셨어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은 물을 뺐어요. 자, 물을 뺐는데 이쪽에 제가 쭉 써놨습니다. 777, 포크, 헌터, G7, K7, 성심, S007, 007, 강세 패턴, 헌터 이게 쭉 써있죠. 자, 이게 녹색 선 나오죠. 쭉 오다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탁 걸치고요. 고동색 선 1이 내려왔다가 1이 쭉 가다가 이쪽에서 다시 만나죠. 자, 이게 지금 성심 라인이 와서 성심 라인과 뭐가 만납니까? 예, 성심 라인과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G7과 만나서 수리 꽁냥 하다가 꽁냥 밑에 보세요. 거리랑 없어요. 자, 밑에 보세요. 자, 꽁냥 하다가 꽁꽁 하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포크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얘는 헌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점선이 중요하다. 점선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점선이 중요한데 빨간색 점선, 파란색 점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포크고 헌터인데 포크는 종가에 부딪히고 헌터는 중심에 부딪힌다. 그런데 이 라인들이 이곳에 다 모여드는 겁니다. 이곳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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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꼬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버리는 패입니다. 어차피 이 기둥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요. 얘는요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560만 주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이 종목을 오케이 너 내일 나한테 어떻게 그래 그래요. 너 나한테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포착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얘를 좀 봐야 됩니다. 저쪽에 보시면요. 이쪽 보이십니까?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요. 갑자기 양봉들이 모여지면서요. 쭉 끌어올리는데 여기 이제 그 무지개 색깔, 이 색깔이요. 바로 풍력 캔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거를요 좀 크게 좀 확대를 해봤어요. 자, 이 자리를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예? 자, 이 점이 있죠. 얘가 시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나의 캔들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요. 밑에 보면 양. 이건 뭐라고요? 거래량이 이전 종가로 설정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양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요. 다시 잘 보세요. 양 그리고요.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잘 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양 나와서 이게 하나의 캔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부터 즉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시 여기까지 다시 양 이렇게 나온 겁니다. 풍류캔들 양음양. 그런데 얘는요 음봉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잡아줍니다. 뭐가? 풍류캔들이 따두두를 잡아주면 오케이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안 보이실 거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서요 크게 양양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양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양양. 그래서 세 개의 캔들이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없단다. 밑에 보니까 3만 주 막 이따구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종목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예? 이걸 보실 수 있다고요? 이건요, 쉽게 얘기하면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양으로 얘가 읽어주는 거거든요. 음인데. 자,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세요. 캔들이. 이 그림도 얘가 2분의 1이고요. 이거 3분의 1이에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다가, 그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상단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휙!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어떻게 되면 보실까요? 휙! 이렇게 나온 거예요. 휙! 근데 상한가야. 얘는 아닙니다. 윗꼬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알리코제야?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 분명히 음봉, 갭상 올려서 밑으로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시가 형성되고 윗꼬리 발생하고 그제서야 어제 우리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어제 알리코 제약이 여기서 신호가 발생했고 직전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죠. 직전은 한 250만 주에서 무려 560만 주로 탁 튑니다. 땡큐, 알라뷰.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내일 어떻게 그 타겟에 들어와야 2분의 1을 긋고 그리고 3등분을 한 후에 3등분 첫 번째 1선, 두 번째 2선, 세 번째 종가 3선, 그리고 위로 3%인데 중심 1.5, 이게 4선, 3% 이하로 시작 2.99, 오케이, 땡큐, 굿. 예, 이렇게 하면, 미안해요. 딱 걸려드는 거죠. 자, 계속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 아침에요. 이게 오늘입니다. 어쩜 좋아. 이거 오늘이에요. 이게 원래 오늘 방송은요, 월요일쯤 제가 PD님한테 이 PPT 자료를 넘겨주는데 오늘 2번이나 수정본을 보냈어요. 이거요, 이 화살표가 뭐라고요? 저가로부터 3%가 오르면 자동으로요, 매도해. 뭐디요? 매도 안 하고 라는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시는요, 시방 뭐요? 얼른 뭐 하다는 겨 지금? 매도 안 하고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파란색 화살표는 시방 뭐해? 매도 안 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매도를 했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늘 방송을 해야 되잖아. 방송 분량을 찾아야 되니까. 좀 지났어. 점심때 됐더니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식. 아셨죠? 이걸 기준과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10월 2일 수요일 날 알리코 제약 160660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1.67에 시작해서요. 밑으로 그저 3.33 빠졌다가 마이너스 1.67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3.33까지 빠졌다가 위로 3.75 모르겠어요.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저는요. 오늘 방송 때문에 일찍 올라왔다고요. 장 끝나기 전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하단 3.33과 상단 3.75 계산해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키워봅시다. 어차피 보는 거 그죠? 확실하게 봅시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봐요. 종가로부터 파란색 점선은 3%입니다. 종가로부터 빨간색 점선은 7%입니다. 시가가 밑에 있잖아요. 양봉이니까. 그래서 밑으로 빠졌죠. 그럼 이 캔들이 몇 %냐? 자, 반으로 뚝 잘라요. 7% 이상입니다. 그럼 8%예요. 그럼 8%를 반으로 가르면 4%, 4%예요. 4%를 3등분하면요. 1.3%, 1.3%, 1.3%예요. 그러고서 3%를 위를 찍었으면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소위 몇 % 간 거예요? 진폭이 6%, 7% 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3%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 들어갔어요? 5천. 축하드려요. 150. 얼마 들어갔어요? 2천. 60만 원. 됐죠? 그러고 오늘 일과를 끝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리코 제약이 되겠죠. 그럼 제가 어떤 강의를 드리고 장부를 봤을 때, 즉 재무제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분만 보고 끝나는 거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만 나옵니다. 그 영업이익이 적자면요. 월급도 못 주는 회사를 왜 당신 여러분들 친구가 장사하는데 맨날 적자야. 애들 월급도 못 준대. 그럼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야 광씨가 돈 좀 꿔줘. 얼마나? 1,000만 원만 꿔줍니까? 안 꿔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장사가 잘 돼요. 막 소문이 났어요. 막 돈 좀 내고 막 1호점 2호점 막 차린대. 돈 꿔달라면 꿔주죠. 똑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요? 자, 공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자, 성명석 수장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저는 대전에서 올라갑니다. 대전 교육장에서 선착순 10분입니다. 이델리 온에 여러분들 선착순 10분 신청하셔서 저를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은요. 만나 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에서 차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다음 주 한글날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휘잉하니 또 내려가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은 시간, 남은 시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예,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